이 지역 사회가 전부 다 사실은 관주도입니다. 지시와 물론 지시도 그런데 모든 어떤 결정의 중심에 관료사회, 지역의 지방 정부가 이제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역에 이제 다양한 어떤 정보와 영향을 가진 어떤 민간이 같이 좀 참여하고 그래서 그걸 협력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하는 그게 이제 어떤 소통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정권을 중앙에서 내리는 어떤 분권 정책을 하나의 전략으로 봐야 되고 그렇고 요번에 저희가 제안한 그 분권 발전 지역 발전 정책의 또 다른 하나의 핵심은 대구는 이제는 안전도시로 가야 된다. 이미 그 지하철 참사나 그 다음에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묻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보다 더 안전한 세계 어디보다도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오히려 이제 중심 어떤 그 가치가 됨으로써 이제 안전에 대한 또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그래 또 발전해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대구는 안전도시로 가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은 세계적인 인문 자원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휴먼 지역, 인문 지역, 그리고 문화 지역으로 경북은 그 물론 뭐 다른 다양한 산업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핵심 앞으로 그 창조 지역으로 가기 위한 핵심이 사실은 인문 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북이 그런 사회로 빨리 이행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분권 지역 발전 정책에 담았다.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뭐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결국은 과거의 산업 유수의 이런 그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는 이 사람 중심, 인재 중심, 소통 중심, 뭐 인문 지향적으로, 그다음 안전 이런 유수로 뭐 최근에 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꼈지만은 정말 이 안전이라는 거는 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그 지역 발전 정책이 따로 시도에서 마련되어 있는 걸로 시도에서 추진하는 지역 발전 있는 걸로 아는데 크게 뭐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시도나 지방 정부에서 하는 지역 발전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가 기본의 대강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방정부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방식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원래 어떤 자원에 대한 적절한 어떤 고민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에 갇혀버리고 그런 좀 기본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지역 정책들은 보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유치를 뭐 해서 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 뭐 이런 걸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혁신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지역의 기업들을 어떤 고부가 가치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도로나 뭐 건물 이런 걸 지으면서 어떤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정책들을 많이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장을 많이 짓고 뭐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좋은 인재, 그리고 세계적인 브레인,
두뇌 이거를 이제 지역에 좀 모아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그렇게 해야 또 지역의 청년들도 희망을 갖고 이 지역에서 또 이렇게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책을 썼을 때 또 대기업도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일자리도 그냥 일자리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역 기업도 호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재 정책, 대학 정책이라는 사전에 이런 정책을 써야 기존에 우리가 지역의 발전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죠.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많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딱 저희들이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 발전을 위해서 8대 뭐 또 그 정책 과제를 이렇게 발표하시다고 들었는데 다 언급이 다 되면 또 좋겠지만은 그 중에서 그 남북권 교육 지식 벨트에 대해서 좀 예. 그 말씀 좀. 아까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이 중심이 돼서 크게 보면 산업화의 경제 모델이 이제 성숙되고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2만 불 시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산업화의 이런 경제 모델에서 지금 제대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그 틀 안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빈부격차,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그런 그 현상이 수반되면서 막 그냥 성장 동력을 자꾸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거죠. 좀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기존의 산업화 경제 모델의 중심이 수도권이었다고 보면 수도권의 이 모델에서 빗겨나 있는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남북권이죠. 예. 그래서 이 남북권의 양지역에서 탈산업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재와 좋은 인재들을 모으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거점이 대학, 그러니까 양쪽 지역의 대학이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정부도 협력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탈산업화 모델의 또 그런 거는 기존의 산업화와 좀 다른 어떤 그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그런 어떤 산업,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구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분야, 그 다음에 또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 이런 쪽에 좋은 인재들, 또 세계적인 두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남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기획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어떤 그 구상을 해낼 때,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될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중심이 되고 교육과 지식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남북권 교육 지식 벨트가 이제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발표만 하신 거죠? 뭐 이렇게 남북권에 서로 뭐 협의가 되거나. 그렇죠. 이제는 그거는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 이제 이런 구상을 아마 뭐 호남 지역의 분권 단체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이게 이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와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언론 양쪽 지역에서 그런 협의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그 정책 제안을 그렇게 구상하시고 계획을 짜시는데 일단은 그 소통하고 서로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차차 또 이렇게 잘 해주시라고요.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 후보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후보들하고 협약도 한번 체결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을 하여튼 긴 시간도 잘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시청자분들께 우리 이제 불꽃운동 상임 대표로서 혹시 부탁 말씀이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몇 시입니까? 시간 상당 30분? 조금 더 할까요? 그래요. 뭐 모처럼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이야기 하시죠. 네, 더 그러면은 궁금한 거 없습니까? 궁금한 건 제가 많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인적 자원 관리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대구에 보면은 수많은 인재들이 다 서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적 자원을 이제 지방에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불끈 차원에서 한 말씀 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어떤 자율적이고 그다음에 인재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이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간의 협력을 하는 저희들은 대학 컨소시엄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 사실은 중앙정부와 교육부에서 지금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한다. 또 특성화를 해서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뭐 또 구조조정을 한다. 뭐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방 지역대학 대학을 살리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어떤 지역과 연계될 때 이제 대학이 자기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학끼리 이제 또 협력을 하고 또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그런 어떤 대학 컨소시엄을 좀 통해서 지역의 인재들을 관리하고 또 지역 인재를 또 개발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나갈 수 있고 또 그럴 때 지역의 청년들도 그런 과정에 동참을 하고 그 지역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고 그래 해야 되겠죠. 청년들이 하여튼 어쨌든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의 지금 위기, 지역 발전의 지체 위기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본 구심에 이제 대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방정부 지방선거 때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지역의 이번에 후보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게 대구는 경북대학교가 그래도 참 상당한 이제 레벨에 있다고 하시는데 타 지방 같은 경우에 과연 그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얼마 되는지 지역에 타 지방이라 하면 어떻게? 우리 대구 말고라도 호남 쪽에도 그렇게 광주대학교가 아니죠. 각 지역의 수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의 잣대로서 경쟁력을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지방정부와 지역이 대학에 제대로 투자를 하거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해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 정책이 중심은 그걸로 가자는 거죠. 그럴 때 청년들도 이제 더 이상 유출이 안 되고 왜 청년들 유출이 안 되느냐? 지역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세계적인 브레인, 두뇌들을 인재를 이 지역에 오고요. 좋은 인재들, 지역의 청년 인재들을 이 지역에서 있게 하는 그 정책을 쓰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재가 이 지역에 오고 그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이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면 굳이 서울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경북대나 영남대, 계명대나 대구대 이런 대학들이 서울의 기존의 유명한 대학들보다도 더 나을 수 있는 가능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도 그 지역에서 그것도 좋은 어떤 대학이 있지만 지역에서 이게 도움을 못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들이 전부 다 중앙정부에 이제 의존해서 이제 예산을 받고 또 그 간섭을 받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발전하기가 힘든 거죠. 신이 와도 그건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그 핵심을 찔러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도 다 나왔는데 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전국에 계신 우리 저 분권을 사랑하는 그 많은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중앙정부 관료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실제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민주사회는 시민, 주민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고 중심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지방정부입니다. 그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어떤 과정, 수단이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국가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그렇게 될 때 지역도 발전하고 또 지역에 이게 지금 적체된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은 그 위임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위임받은 분들이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또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여서 오히려 사회가 건강하게 작동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 가려면은 주민이, 시민이, 국민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돼야 되고 또 국민이 진짜 행복하려면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은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갖고 자기 마을이나 공동체에 참여해서 의견을 또 어떤 결정을 해나가고 할 때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고 그런 사회에 지방분권운동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꾸준히 중단 없이 우리가 운동해 나갈 것이고 시민들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늘 함께 서로 소통하고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역시 분권은 지방 분권은 인재를 중시하고 소통을 중시하면서 그 결정권을 지역과 국민들이 가져가면서 삶의 방식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 같고요. 오늘 그 이창용 지방분권 대구경부본부의 상임 대표님 모시고 긴 시간 동안 지방분권의 의의와 역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0분.